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제1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은주입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이제 설 연휴죠. 고리타분하고 좀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을 겁니다. 네, 그래야 하고 말고요. 지금 제가 아침 시간대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가 오고 있고 밖에 그래가지고 그런지 좀 차 지나다니는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소음이 들어올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인사를 전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 또한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언제나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래저래 혼자서 조금은 바쁘게 한 주를 보냈는데요. 사실 요즘 허리로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픈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날부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비행기 좌석 안에 너무 오랫동안 몸을 구기고 있어서였는지 허리 신경이 좀 눌렸나 봐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아픈데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호들갑을 자주 떨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하는 생각인데 정말 몸을 어느 정도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신기하고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더 대단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운동선수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일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살면 살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올 한 해 모두들 몸을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길,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 주 2월 둘째 주에는 예외적으로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없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다큐멘터리 개봉작이 걸리지 않는 주는 있었어도 이렇게 아예 개봉 다큐멘터리가 없는 주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2주 전에 개봉했지만 여전히 극장에 걸려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장미셸 베르트랑 감독의 Vivre avec les loups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직역하면 Vivre avec les loups, 좀 그 늑대들과 함께 살아가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감독의 이름이 베르트랑인데 귀에 좀 익으시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뤘던 영화 제목이 La Ferme des Bertrand이었잖아요. 그 베르트랑 가족과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감독입니다. 사실 이 성은 프랑스에서도 좀 흔한 성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또 혼자서 재밌는 우연이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미셸 베르트랑 감독은 1959년생으로 올해 65을 맞는 장년의 남성 감독인데요. 필모그래피를 찾아봤더니 영화는 좀 늦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도 영화를 찍으셨던 것 같긴 한데 정보를 좀 찾을 수 있는 영화는 2010년부터 해서 이번 개봉작까지 4편이더라고요. 이 감독님은 동물을 주로 찍으시는 동물 다큐멘터리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2010년에는 독수리가 나오는 영화를 찍으셨고 그 다음부터는 늑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보고 온 작품까지 해서 이제 늑대 3부작을 완성하셨다고 할 수가 있죠. 2016년에는 라 발레 델 루라고 해서 늑대들의 계곡을 내놓으셨고 2018년에는 마르슈 아베그 레 루라고 이제 늑대들과 함께 걷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나서야 올해 이 비브르 아베그 레 루
늑대들과 함께 살기를 만드신 거죠. 감독이 이렇게 동물들을 찍는 데는 감독이 살고 있는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독이 나고 자란 곳은 프랑스 남동부 알프스 자락의 계곡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오트 알프스 지역의 샹스라는 곳으로 알프스 산맥의 남쪽이라고 하면 될 것 같대요. 이게 오트 알프스 지역을 구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약간 쩍쩍 갈라진 알프스 산 줄기로 이렇게 둘러싸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주름이 잔뜩 잡힌 누군가의 이마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프랑스에서 늑대는 1930년대 이후 약 80여 년간 사라졌다가 2000년대부터 다시 조금씩 되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머지않아 프랑스 전 지역에 늑대들이 다시 자리를 잡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인접한 다른 국가에서 넘어왔을 수 있겠죠. 이렇게 다시 나타난 늑대들을 찍은 게 이제 감독의 두 전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라졌던 야생동물이 다시 나타나는 일은 분명 생태계에 있어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숲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 늑대는 농가의 양이나 염소들을 공격하기도 하기 때문에 농장을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마냥 반가운 소식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목동들과 늑대의 관계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오래된 이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늑대와 함께 살기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 감독이 이렇게 수가 늘어나고 있는 늑대들과 과연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른 아침 산속에 위치한 마을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산속으로 출근이라고 할까요? 네. 아무튼 늦가을 단풍이 멋지게 진 산속으로 향하는 감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어쩌다 보니 이제 알프스 자락이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계절 변화에 따른 아름다운 알프스산의 모습을 충만히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인트로는 굉장히 연출된 느낌이 많이 나는 인트로인데요. 샷이 굉장히 다양하고 감독이 이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굉장히 다양한 앵글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드론샷도 있습니다. 이제 빠른 템포로 감독의 캐릭터나 주변 환경들을 잘 보여주는 인트로이기는 하지만 뭐랄까요? 저는 연출된 부분들이 너무 잘 보여서 조금은 이질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음악도 약간은 과장된 느낌이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감독은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어느 정도까지 산을 올라간 뒤에 다시 등산으로 절벽 밑에 위치한 오두막으로 향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산속 감독의 아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벽에 이렇게 딱 붙여서 지은 오두막으로 이제 절벽 밑 안으로 좀 파인 공간에 지어가지고 지붕의 반절은 약간 바위가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되게 멋진 오두막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에 저런 걸 지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개인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래도 되나? 사유지가 아닐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허가를 받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막 겨울에는 난로까지 피우기도 해가지고 저래도 되나? 네, 싶었어요. 네. 물론 오두막 주변에는 대부분 암석지대이고 좀 잡목들만 있는 환경이라 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는 않겠다 싶었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뭐랄까요? 산불 조심 교육을 너무 강하게 받고 자라서인지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영화 전반에는 감독의 나레이션이 깔리는데요.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감독이 이제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랄까요? 뭔가 그런 안내를 하는데요. 전에 자기가 늑대들을 찍었던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화들이 상영되었고 감독이 참석해서 관객과 대화를 나눴던 장면들도 함께 보여줍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열띤 분위기의 현장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 감독의 영화들이 환호와 박수갈채만 받았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늑대에 반대하는 이들이 상영장에 들어와 기습 시위를 하기도 하고 감독에게 익명으로 살해 위협을 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늑대의 존재가 반가울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늑대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영화를 찍는 감독이 곱게 보일 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이제 감독이 이 세 번째 영화를 만들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아무튼 감독은 산 중턱 절벽 아래 아지트에서 지내면서 야생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야외 트레일 카메라를 설치해서 동물들을 촬영합니다. 이 계곡에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더라고요. 주로 찍는 늑대는 물론 사슴, 멧돼지, 사냥, 그리고 마르모트들도 있고요. 늑대들은 가족 단위로 무리를 짓고 철저하게 구역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산에는 이제 늑대 무리에 따라서 여러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숲속의 여러 계절을 보여주던 감독은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늑대들이 새로이 자리 잡게 된 다른 지역들을 가보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늑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요. 근데 늑대가 차에 치여서 죽거나 아니면 늑대들에게 공격을 당한 양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유로 사냥을 당한 늑대들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간 늑대와 인간들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늑대들이 환영을 못 받고 있지만 옆나라 이탈리아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서 감독은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아브루쪼 국립공원으로 향하는데요. 이곳은 늑대가 멸종됐던 적이 없이 계속 그 혈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많은 동물들과 함께 사는 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야생동물들도 많더라고요.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곰도 꽤 여러 개체가 있다고 하고요. 이런 야생동물들을 멀리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늑대들로부터 양이나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농가에는 양치기 개를 키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덩치가 큰 개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보험이 있어서 늑대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 처리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보험 제도는 프랑스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늑대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늘어나는 늑대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생태계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돌아온 거니까요. 결국 늑대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감독은 염소나 양을 키우는 다양한 목동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원래 전에는 산에 늑대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들을 그들의 터전에서 몰아냈던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늑대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야 하는 거고요. 농장들은 늑대들로부터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밤새 농장 주변으로 불빛을 비추기도 하고 경비를 서기도 하죠. 인력이 모자란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함께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 국적의 사람들이 모두 온다고 하는데요. 많이들 자연과 야생동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늑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양과 염소들 모두를 위해서 활동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늑대에 굉장히 반발하고 사냥을 해서 공공장소에 걸어놓는 등 늑대에 대한 적대감을 깊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농가와 자원봉사자들처럼 자연에 대해 조금 더 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젊은 목동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인상적이었던 젊은 목동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늑대 때문에 자신들의 직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였죠. 물론 목동의 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가축들을 늑대들로부터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미 이야기했지만 늑대들로부터 가축들을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치기 개를 키우는 일입니다. 큰 개를 키워야 하니까 사료값이 이제 많이 들겠죠. 그래서 목동들이 거기에 불평을 좀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가축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사실상 이득을 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과 염소들과 함께 있는 개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제 눈에. 이제 개들이 양의 몸에 붙은 진드기를 떼주기도 하고 장난을 함께 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함께 유대 관계를 맺고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그 모습에 저도 혼자 뿌듯해지더라고요. 프랑스 전역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늑대들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말을 건네는 동물 그리고 자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영화에는 감독이 산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것저것 채취해서 먹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요. 촬영 때면은 이제 며칠씩 산에 머무니까요. 감독은 봄에는 여린 풀을 뜯어 먹고 산딸기를 따 먹고 여름에는 제네피를 채취해다가 술을 담고 가을이면 버섯을 따다가 손질해서 말립니다. 그런 장면들이 산에서 먹고 사는 동물들처럼 산에 의지해서 사는 인간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듯도 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더 짙어진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전에도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서 감독이 어떻게 사느냐가 그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드는지에 되게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소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라 페르me de bertin도 감독이 사실 자기 이웃을 찍은 거였잖아요. 이 영화의 감독도 사실 자기 동네에 있는 산의 동물들을 찍은 거거든요. 자신 스스로가 산에 다니고 이제 산에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었기에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참 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자주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삶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튼 늑대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늑대들이 반가우면서도 사실 농가의 고민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가족처럼 키운 가축이 하룻밤에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만다면 재산상 손실 때문에도 문제지만 사실 가족을 잃은 것 같은 기분에 너무 힘들 거 아니겠어요? 저희 시골 부모님 댁에도 닭들이 있는데 최근에 족제비가 닭을 4마리나 잡아갔다는 거예요. 닭장 밑에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아버지는 이제 족제비를 미워하셨지만 뭐 사실 어쩌겠어요. 그건 족제비의 본성이고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닭장이란 건 족제비들에게는 사실 뭐 급식소나 다름없지 않았겠어요? 결국 인간들이 잘 지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한국의 늑대 상황은 어떤가 하고 찾아봤는데요. 한국은 사실상 늑대가 멸종을 했더라고요. 다만 몇 년 전에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한국 토종 늑대 복원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한국 늑대와 종이 같은 늑대를 이제 해외에서 들여와서 번식을 시도해 성공했다는 기사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늑대는 사실 동물원에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은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사실 휴전선으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섬이나 다름없는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 걸어서 움직이는 동물들은 이게 유입이 되는 게 매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사라졌던 늑대가 다시 나타날 수 있었던 데는 이제 다른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그런 유입과 이동이 가능해서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영화에 나왔던 알프스 지역은 이탈리아나 스위스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점은 이 영화는 아무래도 알프스 자락의 산과 계곡을 보여주다 보니까 드론으로 찍은 장면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규모와 이제 광활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한 선택 같은데 사실 저는 영화에서 드론샷이 너무 반복이 되면 좀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처음 보면 우와 싶은데 반복되면 그 감흥이 좀 떨어진달까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드론샷 장면에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샷이 많이 쓰이게 되면 조금은 쉽게 물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다 보니 2월에 두 주는 산과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봤네요. 왠지 프랑스 겨울에는 자연 다큐멘터리가 좀 많이 개봉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어서 그럴까요? 그런데 이건 뭐 저의 주관적인 인상이라서 뭐 절대 믿을 만한 자료에 기대고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들으시는 플랫폼이나 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영화, 이미지 및 정보 또한 블로그에 올려둘게요. 블로그 주소는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hunjusong_입니다. HEUNJUSONG_. 그럼 모두 설 연휴 따뜻하고 평안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